다은이 오는 것 같은데. 들어오세요. 일단 오늘 연립부등식을 하면은 마무리가 될 거고, 요 뒤쪽은 넘어가고, 오늘 교재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네. 자, 그럼 이번 주, 오늘 화요일이지? 목요일, 순열 조합.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진도가 어디까지 오늘 원래가? 봐봐. 아마 오늘까지가 2차 부등식인 걸로 알고 있거든, 내가 알기로. 충분할 것 같아. 자, 일단 그럼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있으니까 다시 2차 부등식부터 잠깐 기본적인 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알겠죠? 자. 자, 일단은 윤수 맞나? 지훈이는 2차 방정식 기본적인 것들을 선생님 영상 찍어놨으니까 올려주면 다시 한번 영상 봐. 알겠죠? 오늘은 간단하게 어떻게 얘가 해가 나오는지 간단하게만 요약해서 정리해 줄 테니까 좀 더 깊은 내용들은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왜 그런지는 알겠지? 자, 일단 2차 2차 방정식이 아니지?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에 대해서 보자면 첫 번째로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긴 거 우리 2차 부등식을 한다 했었고 그쵸? 이때 얘네는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즉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이 얘네가 즉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그래프가 그쵸? 누구보다? 얘보다. 근데 얘는 뭐야? y는 0보다. 근데 요게 무슨 직선이라 했어? y는 0. y는 0 무슨 직선? y는 0 무슨 직선이야? 얘가. 이거 보세요? 얘들아? 요게 무슨 직선이야? x축. 그래서 항상 x축이랑 비교했었던 거잖아. 그치? x축인 거예요. x축. y는 0이라는 직선은. 왜냐면 얘가 y 값이 전부 다 0인 점들만 모아놓은 직선인 거잖아. 그쵸? 얘보다 이 부등호 크다라는 거니까 얘는 위쪽에 있는 오케이? 위쪽에 있는 무슨 범위? x의 범위를 구하고자 하는 게 2차 부등식의 해석이야. 윤수 지훈이 되니? 그럼 우리가 당연히 2차 부등식 풀려면 2차 함수의 그래프부터 우선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우리가 얘네 여기서는 현재 얘네와 얘네를 기준으로 위쪽에 있다는 얘기는 얘보다 작은 x 값들. 그치? 이쪽은 요 오른쪽 부분이니까 얘보다 큰 x 값들이 전부 다 우리가 원하는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 값을 알파랑 만약에 베타라고 한다라면 그럼 그러한 x 값들은 이 알파보다 그 값이 커 작아? 왼쪽에 있을 때 얘네가 전부 다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인 거니까 그때 x는 알파보다 작은 값인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아? 지훈이 돼요? 그 이쪽에는 베타보다 오른쪽에 있는 x들이 전부 다 우리가 원하는 해이기 때문에 x는 베타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를 찾을 수가 있다고.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부등호가 이렇게 바뀌면 얘는 뭐야? 아래쪽에 있는 x의 범위인 거지. 또는
만나도 된다고. 아래쪽에 있거나 만나는 그러한 x의 범위. 됐어요? 그럼 여기서는 만나는 것부터 아래쪽에 있는 부분인 거니까 여기까지 범위를 찾는 거잖아, 그치? 그때 우리는 찾고 싶은 게 x 값들, x의 범위인 거니까. 맞아요? 그럼 그때 x는 알파에서부터 베타 요 사이에 있는 값들일 건데, 물론 여기 알파부터 베타까지 되는 거니까 부동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얘 기준 x가 0보다 크냐 작냐만 보면 돼. 등호 들어갔을 때 어차피 등호가 똑같이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했어. 그럼 얘네는 다음과 같은 모양이 나올 건데, 즉 알파와 베타를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값이다 해서 얘는 양쪽 값이라고 이제 부를 거야. 양쪽 값. 알겠어요? 얘는 0보다 작을 때, 즉 이쪽 부분인 거니까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x 값들 해서 얘네는 사이 값이라고 부를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2차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고 우리가 해를 구하시면 돼요. 근데 그 기준이 되는 알파와 베타는 결국에 무슨 의미인 거냐면, 그 알파와 베타는 y가 0일 때의 x값인 거잖아. y가 0일 때의 x값인 거잖아. 그치? 다시 말하면 얘 뭐야? 2차 방정식인 거지. 요 알파랑 베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가 2차 방정식의 해인 거라고. 오케이? 이때까지 이해 안 됐던 친구들은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이해하시면 돼요. 괜찮아? 윤수, 지훈이?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2차 부등식을 풀겠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누구부터? 2차 방정식의 해부터 우선 구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그 해를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지 아니면 사이에 있는지 우리가 이걸 판단할 수 있겠다 라는 얘기. 괜찮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모양을 그렸단 말이야. 즉 A가 어떨 때? 양수일 때만. 그럼 A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반대로 써주면 돼. 알겠어? 근데 A가 음수일 때 반대로 쓰는 게 좀 헷갈리는 친구들은 어차피 부등식이니까 양변에다가 뭐 해줘도 돼? 그냥 마이너스 곱해버려도 되잖아. 그쵸? 만약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린다라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될 거고, 그치? 그때 부동호 방향은 어떻게 돼야 돼? 음수 곱했으니까 부동 방향 바뀌어야 되는 거야. 0보다 컸다면 0보다 작은 걸로 바뀌는 거고, 0보다 작거나 같았다라면 0보다 크거나 같아로 바뀌는 거고. 오케이? 요 차이만 좀 잘 기억해 두세요. 나머지는 그냥 다 이거 그냥 문제 푸는 거야. 알겠지? 그럼 우리가 2차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뭐부터? 2차 방정식의 해부터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어디? 2차 방정식의 해를 기준으로 그 범위가 나눠지기 때문에. 알겠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자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부등식이 있대. 다음 부등식의 해가 2보다 x가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 됐니? 그럼 당연히 기본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지금처럼 양쪽 값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그 기준이 되는 x, 요 2와 5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2차 부등식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2차 부등식을 생각하지 않고 2차 방정식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우리가 문제 풀 거란 얘기인 거야. 다시 말하면 지금 주어진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2차 방정식의 해가 얼마더라? 요 문장은 다음 2차 방정식 해가 얼마더라? 해가 얼마더라? 해가 얼마더라? 2랑 5더라 라는 뜻이야. 경계점에서 우리가 항상 그 범위가 나눠질 거니까 방정식의 해에서 그 경계가 생긴다는 거고. 알겠죠? 오케이? 그럼 얘네가 해란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 2차 방정식, 너 그것도 해야겠네. 자, 요거는 계속 우리가 선생님이 설명한다 그랬어. 계속 나올 거니까, 계속. 얘네는 0의 근. 즉, 해가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자, 얘네는 우리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했어. 그치? 요거는 당연히 머릿속에 있어야 돼. 내가 계속 나올 때마다 적어줄 거야. 나중에는 안 적어줘, 이제. 알겠어? 머릿속에 있어야 돼. 윤수랑 지훈이는 지금 책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거 적어놔. 알겠죠? 물론 앞에서 2차 방정식 하면서 배우긴 하거든? 근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내가 계속 언급해주는 거야. 알겠지? 근데 숙제는 다 했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표정이 영 떨떠름한데? 아니야? 내가 가서 확인한다. 오케이. 안 했네, 저 표정. 저 아파하지 못했어요. 주말 내내 아프진 않았을 것 같은데. 좀 했어요. 다 하셔야겠죠? 윤수 했니? 지훈이는? 아직 적고 있어. 됐어? 자, 그럼 이제 봐봐. 이 부등식의 문제가 이렇게 해석이 됐다라는 얘기는, 물론 해가 주어져 있으니까 보통 풀이집에는 해가 x가 2랑 x가 5 나왔어. x-2, x-5.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안 풀 거라고. 근계수 이용해서 문제 풀 거라고. 이거를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부르거든. 이제 앞으로 이게 문제 풀 거라고. 오케이? 다시 말하면 두 근이 나왔네. 두 근의 합은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X의 계수. 됐어요? 마찬가지 두 근의 곱은, 두 근끼리 곱하는 거는 최고창 X제곱의 계수분의 C5 상수항. 그럼 A랑 B 금방 나온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요거는 되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앞으로 수학을 함에 있어서 요 근계수는 2차 방정식의 근계수도 있고 3차 방정식의 근계수도 있으니까 저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다 이런 내용이야, 오늘 할 거는. 알겠죠? 요것만 할 점면은 나머지는 크게 뭐 문제되는 건 없을 거고. 알겠죠? 좀 특별한 경우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 기본적인 건 요것만 할 줄 알면 된다. 라는 거. 됐냐, 여기까지?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숙제 해온 친구들 질문부터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오늘 연립 2차 부등식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질문! 1020번이요. 자, 1020번은 절대값 x제곱 빼기 1. 자, 얘가 3보다 크다.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 했어. 그쵸?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절대값 했었던 거잖아. 어떤 절대값이 자 3보다 크대. 그게 우리 어떻게 푼다 했니? 절대값 또한 우리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이랑 비슷해서 크면은 무슨 값? 아까 양쪽 값. 근데 절대값이 3이 되는 그런 값은 뭐랑 뭐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과 3이 있으니까 얘네 기준 양쪽 값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됐어? 근데 현재 그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 누구야? 이잖아, 그치? 그 얘네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x제곱 마이너스 1이 3보다 크면 되더라.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럼 얘는 넘겨도 문제 풀려버렸으니까 x제곱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는데 우리 제곱이 마이너스보다 작을 수 있니 없니? 없네. 여기서는 해가 없는 거야 그냥. 해가 없다. 해가 없는 거니까 굳이 쓰지 않아도 되지만은 알겠죠? 그럼 여기 뒤쪽에서만 보면 되겠네. 얘 또는 이거니까. 자, 얘는 x제곱이 뭐보다? 4보다 크면 되는 거고, 그치? 사실 x제곱이 4보다 크다는 얘기는 마찬가지 얘도 뭐 양쪽 값인 거네. 제곱이 4인 거니까 그 기준 경계값은 마이너스 2랑 2를 기준으로 얘보다 작고 또는 얘보다 크고. 됐어요? 되니 안 되니?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 이은 항상 2차식 또는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지금처럼 이런 것들은 항상 크다라는 거는 양쪽 값, 작은 거는 사이값. 이 정도만 우리 기억하고 있으면 웬만한 거는 다 기본적으로 풀릴 거야. 알겠어요? 주민이 오케이? 아마 윤수랑 지훈이는 앞에 내용을 좀 들어야지 아마 이해가 될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우선 풀고 있는 거구나 라고 보고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알겠죠? 오늘 것도 찍어놨으니까 오늘 것도 다시 한번 보고. 다음 또 26번. 자, 26번은 2차 부등식 a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 얘네가 0보다 큰 값이 해를 갖도록 하는 그러한 a 값의 범위를 물어봤어. 그치? 얘가 해를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존재해야 되니? 아까 우리 했잖아. 2차 부등식은 결국엔 어디서 해결하는 거라고? 그래프에서 해결했었잖아. 처음에. 가장 기본이. 그치?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 아래로 볼록이든 또는 위로 볼록이든 생겼을 거라고. 또한 얘기했던 게 해를 그냥 갔는데 해가 주어진 거야? 안 주어진 거야? 안 주어졌어. 해에 대한 그 조건만 우리한테 문제에 주어졌잖아. 그치? 그럼 조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그래프 그리라고. 모양이 어떤지 모르니까 그 6개의 모습 다 그래프로 그리라고. 아래로 볼록할 때,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할 때, 이 6개 중에 우리가 답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해를 가져야 돼.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요런 모습은 돼, 안 돼? X축보다 위에 있어, 없어? 있잖아, 그래프가. 이쪽 위에 있잖아, 그치? 해만 가지면 되는 거니까 그래 몇 개는 상관없다고. 알겠니? 그럼 요거 가능하고, 요건 돼, 안 돼? 요것도 가능해. 요것도 가능하네. 그럼 아래로 볼록한 모양은 두 점에서 만나든 한 점에서 만나든 안 만나든 상관없이 무조건 다 만나는, 해를 갖고 있는 거네. 여기까지 동의돼요? 윤수 되니? 그럼 일단 첫 번째, A는 0보다 커야 돼요. 됐죠? 그 중에서, 음수에서는, 음수 중에서는, 얘는 돼, 안 돼? 위쪽에 있네? 얘 돼요. 얘는 돼, 안 돼? 얘는 안 돼. 얘는? 얘도 안 돼. 위쪽에 없잖아. 그치? 우리 위쪽에 있는 거를 찾고 싶은 거니까. 그치? 그럼 이런 경우는, X축과 만나는, 즉, 2차 방정식 해가 2개, 1개 없다라는 것은 그 판단 기준은 우리 뭘 가지고 판단했었어? 뭘 가지고 판단했었어? 해 개수는? 해 개수 뭐 가지고 판단했어? 다들 오늘 입국다시야. 해 개수. 윤수야, 해를 2개 갖고 있는지 1개 갖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했니? 2차 방정식에서. 지은아,
뭐가 제곱 판단했어? 해 개수는? 우리 중3 때도 다 한 건데? 그래, 판별식. 판별식이 0보다 크면 해는 2개. 판별식이 0이면 해 1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해 없었다고 했잖아. 그치? 물론 우리가 그래프에서 하는 거니까 항상 실근. 됐어? 이제 복소수 배웠지? 복소수까지 나오면 이제 허근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란 말이야. 정확히 이제 0보다 작을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여기가 지금 음수가 돼버리는 거니까 정확히는 근이 없는 게 아니라 허근이 존재하는 거야.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은 우리 그래프에서 할 거니까 실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괜찮? 그럼 얘는 2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때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됐나요? 판별식은 어떻게 되는데? 판별식은 짝수 공식 써보면 B' 제곱 마이너스 AC 되죠? 얘가 0보다 커야 된다고. 됐나요? 여기까지? 근데 우리가 항상 부등식 풀 때는 최고차항 계수가 뭐인 게 좋다고? 계산하기 편하려면 양수인 게 편하다고. 그래야지 우리가 익숙하니까.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가 음수 곱해버렸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물론 넘긴 다음에 해도 돼. 근데 얘네들은 인수분해 되잖아. A 플러스 2랑 A 마이너스 2로, 그쵸? 괜찮아요? 따라서 얘네 무슨 뜻이니? 그 A의 값은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 양쪽 값 사이값 몇이랑 몇 사이값? 마이너스 2랑 2 사이값. 됐어요? 근데 우린 그 중에서 언제만? 음수일 때만 찾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네. 이거 되니? 설명이 되니? 따라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해는 A가 0보다 클 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 오케이? 몇 번? 1028번. 아니, 몇 번이냐고 답이. 2번. 2번.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문제에서 지금은 간과하고 넘어가는데, 만약에 요 앞에 2차 부등식이 아니라 그냥 부등식이라고 나와. 그러면 A가 반드시 0이 아닐 필요는 없어. 그냥 부등식이니까. A가 0이어도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지금처럼 2차 부등식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반드시 0이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부등식처럼 문제 풀면 되는 거고. 오케이? 만약에 여기가 2차 부등식이 아니라 그냥 부등식이었다라면 A가 0일 땐 따로 우리가 확인해 보면 돼. A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니? 4x가 그냥 0보다 큰 거지. 이때는 해 존재해요, 안 해요? 해 가져, 안 가져? x는 0보다 크다 해 같잖아. 그치? 그럼 이때는 만족한다고. 그때 여기 등호만 넣어주면 돼, 그때는. 알겠어? 근데 여기까지 디테일하게 나오는 경우는 학교 시험에 보통 많이 없긴 한데, 이거까지 이제 은근히 이게 좀 출제되는 경향도 있어서 이것도 잘 알아둬라 하라는 얘기야. 나중에 시험 대비하면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것도 자세하게 또 다시 한번 설명하긴 할 거야. 알겠죠? 응. 다음 또 질문. 28번. 자, 2차 부등식 x제곱 플러스 a 더하기 3x 더하기 2a 더하기 3.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거의 해는 모든 실수래요. 자, 이때 a 값의 범위 마찬가지. 얘처럼 해가 이렇게 나와 구체적으로 주어졌냐고. 서영아,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단 말이야.
그냥 무조건 저렇게 x의 범위가 안 나오면은 그냥 무조건 다 조건이라고 그냥 봐. 그게 너네들이 문제 풀기에 속 편할 거야. 다시 말하면 해가 모든 실수야. 즉 해에 대한 조건이 주어졌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무조건 그래프 그리라고. 오케이? 근데 얘는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 음수? 이거 마이너스 있는 거 아니야. 양수야. 양수지, 그치? 그럼 그래프 모양을 6개 다 그릴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양수니까 그냥 뭐만 그리면 돼? 아래로 볼록한 모양만 그려주면 되겠네. 이 중에서 골라주면 되는 거잖아. 됐니? 그러면 이제 다시 해석해보자면 해가 모든 실수란 얘기는 모든 x값들에 대해서 전부 다 위에 있거나 만나는 것까진 가능해. 라는 얘기야. 그치? 자, 이제 해볼게. 자, 지훈아. 이거 되니 안 되니? 전부 다, 모두 다 위에 있거나 만나는 것까진 괜찮아. 돼, 안 돼? 모든 x값들에 대해서 전부 다 위에 있거나 만나야 된다고. 얘는 밑에 쪽에 있잖아, 그치? 쉽게 말하면 얘는 밑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모든 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유수 됐니? 그 이런 모습은 안 된다는 거지. 유수 이거는 돼, 안 돼? 얘는 다 위에 있잖아, 그치? 또는 만나는 것까지 괜찮은 거니까. 이거 돼요. 서영아, 이거는요? 서영아. 위에 있는 거 찾는 거라니까? 전부 다 위에 있잖아, 그치? 그럼 이거 된다고. 이거 그래프 이거 읽을 줄 알아야 돼.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알겠죠? 위에 있거나 만나는 거 전부 다. 지금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 이런 모습과 이런 모습이 된다는 얘기는 우린 다시 한 번 더 만나는 교점으로 우리가 해결할 건데, 즉 판별식 가지고 판단할 거라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판별식이 0일 때, 그치? 안 만나는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안 만나. 해가 없어. 판별식이. 다인아.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해가 없는 거잖아. 루트 안에가 음수인 거잖아. 그치? 이거 문제 푸는 식이라고. 그럼 다시 판별식 써보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더라. 이거 푸는 거네. 이제 다시 한 번 더 뭐야? 또 2차 부등식 풀란 얘기인 거죠. 전개합시다. a제곱 무작정 막 전개하지 말고 항상 전개할 때는 동류항끼리 정리해가면서 6a 마이너스 8a 얼마? 마이너스 2a 플러스 9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 됐니? 이 인수분해 되네. 마이너스 3과 1 그쵸? 얘 0보다 작아. 무슨 값? 작으면 4위 값. 몇과 몇? 마이너스 1이랑 3 사이. 얘를 만족하는 a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3인 거니까. 돼요? 어이구, 우리 건우 씨도 또 숙제를 안 했네? 맨날 죄송하대요, 뭐가. 죄송하면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질문 있어요? 없나요? 넘어갑니까? 진짜 질문이 없는 거야? 아니면 숙제를 안 해서 질문이 없는 거야? 서영아. 했어요. 아니, 그니까, 숙제를 안 해서 질문이 없는 거야? 아니면 진짜 질문이 없는 거야? 물어보잖아. 왜 괜히 찔렸나 봐? 아니에요. 안 했어요. 무슨 소리야? 딴 페이지 빈 거야. 질문하는 거는 창피한 게 아니야, 얘들아. 질문해야지 너네가 발전한다. 알겠죠?
질문하는 건 창피하는 순간 본인의 실력은 늘지 않는다라고 보면 돼, 그냥. 알겠죠? 그럼 더 질문 없으면 오늘 연립부등식 나가도록 할게요. 연립 2차 부등식은 일단 우리가 부등식을 풀 줄 알면은 연립은 크게 어려운 거 없다 했잖아, 그치? 우리 연립 2차 부등식은 우리 연립 1차 부등식 하면서 설명했었지? 연립은 우리 부등식 어떻게 푼다고? 방정식처럼 같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부등식 따로따로 문제 푼다고 했어, 그치? 그래서 뭐 찾는 거? 수직선에서 공통인을 찾는 거. 오케이? 다시. 연립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하라고? 각각의 부등식을 해를 구하고, 그치? 그 다음에 뭐라고? 수직선에서 공통인 해 찾는 거라고. 오케이? 마찬가지 연립 2차 부등식이랑 다를 거 없어. 똑같아. 무슨 말이냐?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다. 이런 2차 부등식이 하나 있대. x제곱은 9보다 작다. 이러한 2차 부등식이 있대. 이때 이 연립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할 거라고? 그냥 별다른 거 없이 얘 부등식의 해 구해. 그리고 얘 부등식 해 구해. 그 다음 얘네들 공통인 거 찾아 라는 얘기야. 그럼 첫 번째 이 부등식은 우리 인수분해 가능하잖아. 그쵸? 그럼 x값은 얼마랑 얼마?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3인 거지.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3인 거지. 근데 0보다 크니까 얘는 양쪽 값이야, 사이 값이야? 양쪽 값.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x는 3보다 커요. 됐니? 양쪽 값이랑 마이너스 1보다 작고 3보다 큰 거. 됐죠? 사이가 아니라. 그 다음 얘는 마찬가지 또 풀어. 제곱이 9보다 작은 거니까 그럼 그 경계는 마이너스 3과 3일 거고, 그치? 작으니까 얘 무슨 값? 사이값.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항상 우리 부등식은 공통인을 찾을 때 수직선.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1과 3에서 현재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3보다 커요. 이게 해라면 두 번째 해는 마이너스 3에서 어디 사이? 3 사이. 이렇게 해가 성립이 된다고요. 그쵸? 이때 겹치는 공통인 해는 어디? 이쪽만 겹치네. 3은 안 겹치잖아. 그치? 둘 다 구멍 뚫려 있으니까. 따라서 다음 연립 부등식의 해는 어디부터?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고 요게 연립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지. 크게 어렵지 않아. 연립이라고 해서 우리 하던 대로 2차 부등식 하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돼. 근데 그 해가 좀 여러 개 나오는 것 뿐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가서 자, 104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립부등식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 얘가 0보다 크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다음 부등식의 해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럴 때 a 곱하기 b의 값은 얼마입니까? 서영아, 얘 인수분해 되니? 네. 몇이랑 몇으로 돼요? x 플러스 7하고 x. 어? 네? 아니고. 7? 7이 아니에요. 7이 아니라 5다. 5랑. 플러스 5랑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럼 x 값은 얼마랑 얼마? 마이너스 5랑 2가 나올 건데. 자, 지훈아. 0보다 크대. 그 무슨 값이라고? 양쪽 값. 양쪽 값은 얘보다 작고요. 얘보다 커요. 됐어요?
자, 윤수야. 자, 이게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돼요. 몇이랑 몇으로? 마이너스 4랑, 플러스 3이랑, 그치? 그럼 그때 x 값은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4인 거지.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4인 건데, 주민아, 0보다 작대. 무슨 값? 사이 값. 등호 있으니까 그냥 등호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 이거 됐어요? 그 다음은 수직선 그려. 첫 번째 부등식은 마이너스 5보다 작고 2보다 커요. 마이너스 5보다 작고 2보다 커요. 이렇게 됐어요? 두 번째 부등식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이쪽에 있겠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요렇게 됐어요? 이때 둘 다 만족하는 공통인 범위가 요만큼이겠네. 그쵸? 따라서 다음 주어진 연립부등식의 해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가 얼마? 2, B는 4. 오케이? 아마 좀 근데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부등호를 보면은 A는 어디서 나오고 요 위쪽에서 나오고 B는 어디서 나오고 요 아래쪽에서 나오는구나 라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거야. 그럼 부등호 방향만 보면은 B가 4이구나. 굳이 안 그려봐도 그치? 부등호 방향 봤더니 A가 얼마구나 2구나 라는 정도는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제 푸는 거 연습하는 중인 거니까 푸는 거는 할 줄 아시고 알겠죠? 53번. (53번은) 다음 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크대요. 그리고 x 빼기 a x 빼기 5가 0보다 작대요. 다음 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해질 때 a 값의 범위 됐죠? 일단 첫 번째 은혜야,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애들이 어떻게 x로 묶어서 그치? x 값은 0하고 4인 거네. 상수성이 없으면 애들이 맨날 이거 하다 보니까 못하는 애들이 간혹 있더라고. 그러니까 인수분해 가장 기본은 우리 공통 인수부터니까 알겠죠? 그럼 얘는 0보다 크니까 무슨 값? 0보다 크니까 무슨 값? 양쪽 값. 됐어요? 다음 두 번째, 얘는 특별하게 인수로 되어 있네. 편하게. 얼마야? A랑 5인 거지. 근데 A가 커요, 5가 커요? 그거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냅둬놔. 그냥 X값만 찾아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수직선 그립시다. 0, 4, 5. 첫 번째 부등식은 0보다 작아요. 4보다 커요. 됐니? 두 번째 부등식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은 A가 어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우리는 해가 이렇게 나와야 돼. 해가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야지 겹치는 부분이 이만큼 나올 거니까. 됐니? 그럼 A는 어디 있어야 될까요? 이런데 만약에 있으면 여기까지 겹치는 부분 생기니까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럼 A는 어디에 있어야 돼? 무조건 0과 4 사이에 존재해야 되더라. 그래야지 우리가 뭐 만들어져? 다음 우리가 원하는 부등식의 해가 만들어지겠지. 됐어? 그 조건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A가 어디 있어야 된다고? 0이랑 4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고. 오케이? 그럼 여기서 문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했잖아 내가.
항상 우리가 그 미정계수, 미정한 어떤 상수에 대해서 범위가 정해지면 뭐까지 한다라고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지 확인하라고. 오케이? 다시 말하면 등호가 성립한다. 얘가 0일 때 다음 조건 만족하냐? 만족해요, 안 해요? 0일 때 만족해요, 안 해요? 여기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이거 만족하잖아. 0일 때 된다고. 돼요? 근데 얘가 만약에 4래. 이렇게 만들어졌어. 이때도 역시 만족해, 안 해? 아니, 만약 헷갈리면 다시 따로 그려. 현재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가 지금 4일 때 알아보는 중이야. 그치? A가 4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가 그려질 거 아니야. 수직선이. 그치? 그럼 그때도 역시나 겹치는 부분이 얘냐고. 맞아요? 맞잖아. 그치? 그럼 얘가 A 4일 때도 된다고 그러면. 오케이? 만약에 한 곳에서 하기 헷갈리면은 여러 번 그려. 자꾸 그려봐야지 눈에 익어야지 우리가 익숙해진단 말이야. 알겠어요? 0일 때 또 따로 그리고 4일 때 그리고. 알겠죠? 그게 가장 이해하기 좀 편할 거야. 근데 그거 귀찮다고 안 하면은 할 때마다 틀린단 말이야, 이거. 알겠죠? 지금 연습을 잘 해놔야지 나중에가 편해져요. 알겠죠? 오늘따라 애들이 이렇게 말이 없는 건 기분 탓인가? 그래, 다은아? 기분 탓이야? 왜였지? 주민아, 너네 싸웠니? 아니요. 아니 힘들어요 너무. 오늘 7교시 하고 왔잖아요. 아, 오늘 7교시 했어요? 네. 아니 1, 2학년 다 갔는데 3학년 안 수업했어요. 살짝 뭔가 억울해. 아, 뭐 억울해. 아니 저희 시험도 다 끝났는데 왜 남기는 거예요? 그거 시간대로 남기는 거지. 뭐 할 것도 없고. 시간. 근데 만약에 그게 수업 시간이 안 채워지면은 너네 졸업 못 해. 그러니까요. 그래서 채우는 거야. 아니 뒤에서 자꾸 발라 차가지고. 아, 그래? 한 대 때려봐, 그래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자, 얘네들의 정수인 해가, 이번에는 좀 특별히 그냥 해가 아니라 어떤 해? 정수인 해를 물었대, 정수. 그러면 다른 실수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정수만 생각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그 정수인 해가 다이나 몇 개라고? 다이는 꼭 내가 물어보면 실컷 웃고 있다가 내가 물어보면 표정이 확 굳어버린다? 왜 나한테 물어봐요? 약간 이런 표정인 것 같아. 몇 개? 3개라고요. 그쵸? 돼요? 뭐 될 것도 없지. 여기 문제 나와 있는 건데. 그치? 은혜야? 자, 이때 A 값의 범위를 찾으래. 마찬가지로 우리 뭐 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 연립부동식 하는 거니까 또 각각 해를 구하자고. 해 구해보시면요, 얘는 마이너스 6이랑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될 거고, 그럼 그때 x 값은 마이너스 2랑 6일 건데 0보다 작아 사이 값이라는 얘기인 거죠. 됐니? 두 번째 부동식은 마찬가지 인수분해 되어 있는데 여전히 8과 a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큰지 몰라. 그치? 그러면 우리 값만 구해놓자고. a랑 8이래. 됐어요? 그래 놓고 수직선을 그려. 마이너스 2랑 6이고요. 현재 얘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어요? 다음 두 번째는 8. A는 어디인지 모르겠어.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A가 8보다 크면 여전히 얘도 양쪽 값이 아니야 사이 값인 거니까. 그치? 그럼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겠네. 맞아요? 그럼 그때는 해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럼 당연히 그 A 값은 뭐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거야? 8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치? 그럼 작으려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겠네. 이렇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조건만 만족시키면 정수인 애가 3개인 것만 만족시키면 그쵸? 정수를 한번 해봅시다. 정수는 현재 이쪽에 있는 정수들은 현재 6 들어가 있고 그치? 그 다음 또 5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또 4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치? 3은 들어가면 돼 안 돼? 정수 3개라 했으니까 안 돼. 3은 요 바깥쪽에 있어야 된다고. 됐나요? 그럼 다시 우리가 원하는 A는 지금 그려봤듯이 어디랑 어디? 3과 4 사이에 존재해야 돼. 그쵸? 여기까지 됐죠? 근데 여기와 마찬가지로 3일 때, 4일 때 둘 다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자고. 자, 만약에 얘가 자 3일에 그 여기 만족하는 연립부등식의 해는 정수 몇 개니? 6, 5, 4, 3까지 포함하는 거지, 그치? 정수 몇 개야? 3개가 아니라 4개네? 그럼 A가 3이면 돼, 안 돼? 안 돼. 그 등 안 쓴다고. 알겠어? 근데 만약에 얘가 4래. 그러면 6, 5, 4까지 되는 거니까 정수 3개 돼, 안 돼? 되는 거 맞지? 그럼 얘는 A가 4일 때 괜찮은 거네. 알겠어요? 이렇게 자꾸 그려봐야 된다고요. 알겠죠? 눈으로 봐야지 익숙해져. 이 등호 때문에 특히 부등식은 방정식보다 어려운 게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등식은 그냥 등호만 있으니까 그냥 포함시키고 안 시키고 할 거 없이 그냥 값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부등식은 저 부등호 때문에 애들이 많이 틀린다고. 등호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해가 달라지잖아. A 값도 달라지는 거고, 그치? 그래서 많이 오답이 나와. 저거 하나 때문에. 알겠어요? 저거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야 돼요. 자, 다음 연립 2차 부등식 활용이랑 근판별까지만 오늘 하고 끝. 마무리할게. 그럼 문제 풀어보고 모르는 거 질문 받을 거야. 다임 되게 좋아하네. 방금 기운이 없이 막 벽에 기대고 있다가 끝이라니까 이제 번쩍 눈 뜨는데. 자, 60번. 자, 활용 문제야, 활용 문제. 자, 활용 문제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미지수 설정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2차 부등식은 설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우리가 좀 편하게 하시면 될 건데요. 현재 세변의 길이가 x-1, x 플러스 1. 자, 이렇게 있대. 얘네가 뭐가 되도록? 둔각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정수 x의 값. 그럼 일단 첫 번째. 도형이잖아, 도형. 그러면 당연히 그 길이의 값은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길이니까 당연히 0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첫 번째, 항상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도형 쪽에서는 길이가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더라고. 이거 놓치면 안 되니까, 알겠지? 다음 두 번째 뭐? 문제 조건에 맞는 거. 조건에 맞는 거 우리가 씩 세워주면 돼요. 알겠니? 요거 많이 놓치니까 이거 조심하세요. 빼먹는 경우가 생기니까. 자, 그러면 봐봐. 현재 얘네는 길이가 양수란 얘기는 셋 중에서 가장 작은 것만 0보다 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0보다 커지겠지. 가장 짧은 게 어떤 거니? x-1. 즉,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해, 얘가 0보다 크면 돼요. 됐니? 두 번째는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삼각형을 만들 조건은 뭔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삼각형. 언제 삼각형이 만들어진다고? 삼각형 만들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삼각형 만들려면 지훈아 무조건 다 돼? 그거 아니잖아, 그치? 그럼 언제 삼각형 만들어져? 제일 긴 제일 긴 변이 다른 두 변의 합보다 얘네들의 합보다 길면 안 돼. 작을 때. 길면 안 돼, 안 돼. 그럼 같을 수 있는 거니까. 같아도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작을 때. 다시 말하면 가장 긴 변과, 그치? 나머지 두 변의 합이 비교했을 때 합이 더 커야 된다고. 됐니? 다음 세 번째. 삼각형 중에서도 우린 둔각 삼각형을 만들겠대. 우리 둔각, 직각, 예각을 구별했던 방법은 뭐가 있었니? 중2 때 배운 건데. 그치? 각도인데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었잖아. 90도보다 그치. 작으면은 얘가 그치. 그런 건데 우리 길이 가지고 판단하는 거 있었잖아. 90도일 때는 뭘 만족했었니? 직각삼각형일 때는. 직각하면 뭐가 떠올라? 그렇지. A, B, C라고 했을 때 가장 긴 변의 제곱이랑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이랑 비교했을 때 같으면 직각이라고. 둔각은 커야 돼요. 얘가 더 커야 된다고. 예각은 얘가 더 커야 된다고. 그 판단 기준을 알아야 되겠지. 알겠죠? 따라서 세 번째 조건은 뭐라고? 변들의 제곱의 합. 얘는 가장 긴 변, 얘 제곱보다 작아야 돼. 얘가 더 커야 돼. 이래야지 둔각삼각형 만들어져. 됐니?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개의 연립부등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 다시 말하면 저 세 개의 부등식의 공통인 해를 찾아주면 되는 거. 그려봅시다. 첫 번째 해는 얘는 쉽네요. x가 1보다 크면 돼요. 그쵸? 두 번째 해는 x 사라지겠네. 넘기면 x가 뭐보다? 2보다 크면 돼요. 됐니? 자, 세 번째 전개해주면 x제곱 날라가겠지. 자, 그럼 x제곱 플러스 2x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얼마? 마이너스 4x. 돼요? 플러스 1 플러스 1. 1도 넘기면 사라지겠네. 되죠? 얘가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으니까 무슨 값? 사이값. 그 경계값은 얼마랑 얼마? 0과 4. 요거 두 개 사이값. 됐어요? 그립시다. 0, 1, 2, 4. 첫 번째 해는 1보다 커야 된대요. 여기 있는 거 싸그리 다. 두 번째 부등식은 2보다 그냥 크면 된대요. 여기 있는 거 싸그리 다. 세 번째 부등식은 둔각하게 되기 위해서는 0에서 4 사이에 있을 때만 가능하대. 그럼 그 세 개를 다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여기가 되겠네. 됐나요? 따라서 어디라고?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고요. 됐니? 근데 우린 정수값 물어봤네? 얼마? 3. 됐어요? 마지막. 하나만 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 잠깐 쉴게요. 자, 요거 마지막 것도 크게 어렵진 않아. 근데 뭐가 다른 거냐? 우리 앞에서 했던 거야.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3k는 0. 다음 2차 방정식이 뭐라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그쵸? 아까도 했던 거잖아.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 그 판단 기준은 누구? 판단 기준 누구? 판별식. 판별식.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0보다 크다, 작다, 같다. 크다. 크다. 오케이? 판별식 쓸 수 있잖아. 그쵸? 이왕이면 우리 짝수 판별식 좀 알아둡시다.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알겠어요? 모르는 친구들 꼭 외우세요. 그래야지 계산이 편해져. 여기서 B 프라임이라 하면은 X 개수 나누기 2 한 개 B 프라임 절반. 그러면 얘는 K 제곱 마이너스 AC 3K. 우리 앞에서도 했는데 왜 또 나오냐? 앞에서는 2차 방정식 할 때 지금처럼 2차 부등식이 안 나왔었거든. 근데 2차 부등식이 나왔으니까 한 번만 더 연습해봐라는 거야, 그냥. 알겠죠? 0보다 크대요. K 값은 얼마? 일단 경계는 인수분 되니까 0과 3. 그쵸? 근데 0보다 크니까 무슨 값? 양쪽 값. 됐니? 그럼 끝? 돼요? 서영이? 여기까지가 이제 2차 부등식 기본적인 내용 드린 거고요. 우리가 저 뒤에 실근의 부호랑 2차 방정식 근의 분리 같은 경우는 요게 좀 익숙해진 다음에 나중에 좀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 할 거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디 할 거냐면 쭉쭉쭉 뒤로 가서 이제 순열조합 나갈 거야. 여기는 우리가 경우의 수, 작년에 했던 우리 경우의 수 확률 파트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는 크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물론 고등 수학이니까 좀 다르긴 할 거야. 문제 생각하는 게 조금 사고가 좀 여러 가지 나올 수도 있고. 알겠죠? 그리고 좀 차이점이 있다라면 크게 보이는 차이점은 그때는 기호를 안 썼지만 여기서는 이제 기호를 쓴다라는 거. 근데 마찬가지 우리가 굳이 기호를 쓰지 않아도 된다면 굳이 기호 안 써도 돼. 중학교 때 하던 방식대로 그냥 그대로 문제 풀어주셔도 돼요.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안 꺼지네. 이제 이게 마탱이가 갔어.